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편 문제집과 연습장 활용법입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는 개념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집을 본격적으로 풀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준비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푸는 그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까 합니다. 자, 일단 준비물로서 문제 기본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기출문제지를 벌써부터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유형별로 되어 있는 시중에 팔고 있는 문제 기본서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을 먼저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을 푸는 겁니다. 우리는 순서를 그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형별이든 기출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문제집을 풀 거냐면 연습장을 활용해서 문제지를 풀 거예요. 자,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한 번만 풀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 세 번. 우리가 알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문제 기본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두 번, 세 번 언제 다 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풀어야 될 것들만 두 번, 세 번 알 때까지 푸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걸 위해서 연습장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물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예, 선생님이 문제 기본서 하나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연습장인데요. 연습장은 종류가 뭐 이렇게 수학 노트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줄이 그어져 있으며 가로줄도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요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줄이 있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연습장에다가 예, 반드시 이렇게 반을 접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반을 접는 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수학적인 서술을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어떤 한 줄을 한 줄 적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학에는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반을 접지 않고 여기다가 적었다가 여기다 적었다가 답은 여기다 적고 자, 이런 식의 풀이를 하는 그런 정돈되지 않은 풀이 공부에서는 우리가 서술형 문항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연습이 전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서술형 문항의 작성은 이렇게 평소에 수학 공부할 때 연습장에다가 풀이를 적는 것, 바로 그 습관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을 접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실제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도 수학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먼저 문제집에 있는 번호 그대로를 연습장에다가도 적으면서 푸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문제 풀었는데 어디다가 풀었는지를 못 찾으면 내가 이 문제를 그때 어떤 생각으로 풀었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적으면서 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채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는 채점을 할 때 연습장에다가 하는 것이고요. 문제집에다가는 절대로 답이나 풀이를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집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선생님, 문제집을 좀 더럽게 써야지 공부를 열심히 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책이 깨끗해야 돼요. 특히나 문제집은 깨끗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볼게요. 채점을 먼저 연습장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점을 하시고 모르는 문제는 별표였고요. 틀리는 문제는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집에다가는 맞은 거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 지금 있었던 별표 치는 거랑 틀린 문제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는 바로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틀렸던 문제를 세모로 바꿔주셔서 굳이 다시 안 풀어도 됩니다 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풀었는데 여전히 못 풀었어요. 그리고 별표 친 문제들은 여전히 못 풀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했거든요. 3편에서 그 방법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채점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 양쪽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겠죠. 지금
선생님 책은 교사용이라서 이렇게 답과 풀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책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내가 몰랐던 문제들, 별표 친 것들과 그리고 내가 틀렸지만 고친 문제들, 이런 흔적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다시 언제 풀면 되냐면 우리가 일주일 내에만 다시 한번 더 풀면 돼요. 그리고 다시 풀 때는 어차피 책에는 답과 풀이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연습장을 들고 와서 이 문제들만 따로 푸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 내에 이 문제를 푸시게 되면 이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게 된 나의 어떤 수학적인 그런 능력들이 기억이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 44번을 또 틀렸어요. 또 해설지를 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색깔을 다르게 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별표를 하나 더 치시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일주일 이내에 다시 한번 또 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문제집을 계속 체크해 놓은 문제만 반복해서 다시 푸는 형식으로 가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 문제집 한 권을 정말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 기본서는요, 절대로 한 권 이상 풀 필요, 미안합니다. 예, 2권 이상 풀 필요가 없습니다. 한 권만 풀어도 어차피 유형별로 되어 있는 문제집에는 모든 유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바로 두 번째 교재는 기출문제를 푸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절대로 수학은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연습장에다가 모르는 문제들을 계속 내가 알 때까지 다시 풀 수 있도록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자, 이거였습니다. 자, 다음 3편에서는 아까 말했던 별표 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